자, 공영 주차장 블럭들이 있는데요. 용산을 자주 다니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서울은 여러분들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디 뭐 놀러 가든 쇼핑하러 가든 주차장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용산에 오면 특히 주차장이 더 없어요. 더 없어서, 예를 들면 그 쑥대 쪽에 가보면, 청파동 이런 데 가보면요, 공영 주차장을 따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지상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다가도 만들고 그래요. 용산구는 지금 필요한 지역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넓지도 않고요. 도로, 넓은 도로라고 해봤자 한강로쯤 가야, 저 아모레 퍼시픽 있는 건물쯤 가야 그래도 큰 도로가 나오고, 특별하게 국제 업무 지구에 어울리는 그러한 큰 도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밀어낼 때 도로, 통행로 확보, 차로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죠. 보이십니까? 이게 낮은 상가 12, 13동인데 본 건물은 철거 후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써있죠? 이게 올해 24년도 7월 달에 조감도가 발표가 됐어요. 용산구에서. 그래서 용적률 800%짜리로 올라가는데, 키 높이가 아마 이 드래곤시티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지금 보이시죠? 노보텔, 이비스 두 동, 이 세 동을 드래곤시티라고 해요. 안에 호텔과 카지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높은 건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정도 높이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철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철거 중이라고 해서 이 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철거가 많이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또 재밌는 거가 이제 14, 15동 쪽인데요. 지금 이 낮은 상가 12, 13동은 소유주가 서부 T&D라고 해서 용산 땅 부자예요. 이 서부 T&D가 어떤 회사냐, 우리가 방금 봤던 드래곤시티 있죠? 그것도 서부 T&D가 한 건데요. 원래는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상가 건물을 10년 전에 부수고 지은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입실률이 한 70%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거의 반토막 났다가 지금은 23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용산을 봤을 때 호텔이 부족합니다. 용산은. 그래서 용산에서 호텔을 지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 다음부터는 국제 업무지구도 있고 용산공원도 개방하고 나면 이 용산역 앞에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텔 수요도, 특히 외국인들도, 그 국내 관광객들도 굉장히 수요가 높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길을 건너서, 자, 여기 낮은 15동 써 있죠. 네. 근데 이제 영업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공실률이 100%가 된 건데요. 왜 공실이 됐을까요? 낮은 15동에서 강원정보통신 이전을 한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입점한 업체들이 다 이전을 하는데요. 입점한 업체도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어쨌든 현재 공실을 100% 채웠고요. 이렇게 공실을 만든 이유는 이것도 곧 방금 본 낮은 12, 13동처럼 철거할 예정이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외관에서 보면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서 여기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한번 손을 봤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공실 다 이전 써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이전, 매장 이전. 여러분들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여기 지금 전자상가에 입점한 업체들이 다시 전자상가들로 이사 가질 않아요. 전자상가가 아닌 다른 블럭으로 이사 가요. 신계동 블럭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왜일까요? 일로 가봤자 얘도 부실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봤자 얘도 부실 거고, 일로 가봤자 부실 거고, 어차피 다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서 지금 이전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자상가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곧 부수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거의 단층 2층까지 밖에 없는 건데 전부 다 영업을 안 해요. 오래됐죠.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펜스가 둘러지고 현수막이 붙을 것 같아요. 본 건물은 철거 후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전자상가를 찍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곳도 용산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담기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영상을 찍는다면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전자랜드와 원효로 쪽,
원효대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거의 공실률이 90%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코너에 공간 조명이라고 써 있는 데부터 뭐 대한전기, 조명, 1층은 아직 성업 중인 곳들이 많아요. 근데 3, 4층은 다 공실인 것 같고 2층도 그렇게 근무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원효전자상가인데요. 원효전자상가의 특징은, 자, 지금 방금 전에 철거후 재건축하는 낮은 상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엄청 큰 땅을 기업 수준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단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액투자처를 전자상가를 막 사고 그랬었어요. 한참 유행했던 게 2년 전이었어요. 선인상가 지분 한 평당 2, 3억에 사고, 그쵸? 지금은 한 평당 3억 정도 하죠. 그런 것처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전자상가 매물들이 이 원효전자상가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뭐 5억대 매물, 지분 3, 4평짜리 이런 것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기는 조합원이 무지 많아요.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 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성을 띠진 않아요. 다만 그거는 용적률이 좀 적었을 때고, 용적률이 무진장 높을 때는 조합원들도 많고 물건도 많고 이렇게 되면 사업성 좋은 겁니다. 자, 전자랜드입니다.